2026년 1월 7일 리나트 파동 카운팅 데일리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1초봉으로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다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해도 모를 것 같은데 그걸 왜 하냐, 그냥 5분봉, 시간봉 이런 거 보면은 이게 A파다 B파다 대충 보이면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충 하다가 터미널만 찾으면 다 된 줄 알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터미널을 찾고 보니까 터미널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안 만들어진 것도 있고, 터미널이 마감이 됐는데 마감을 표시 안 한 것도 있고, 마감이 안 됐는데 마감 표시한 것도 있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1초봉을 열어봐야 되나 아닌가. 처음에 5초봉을 열 때도 엄두가 안 났죠. 그래서 5초봉 여는데도 한 1년 넘게 걸렸어요. 글렌릴리도 못 봤을 텐데, 그 당시에 1초봉 가지고 파동 카운팅 못 했을 텐데, 물론 엘리어트 할배는 말할 나이도 없고, 그런데 뭐하러 1초봉을 보냐 라고 얘기를 하시죠. 충분히 이해갑니다. 근데 1초봉을 안 보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이나 MACD나 RSI도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죠. 그게 싫어서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한 사람들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게 싫어서 왔기 때문에 그 확률을 높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망설이다가 5초봉을 열었고, 5초봉이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초봉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초봉을 열었더니 좋은 거는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거고, 안 좋은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1초봉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시간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가 1초봉 카운팅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여기 1초봉 카운팅 다 어떻게 합니까? 터미널 찾을 때만 하고 있고, 터미널 마감된 거 확인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꼭지점만 1초봉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분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결국은 하시게 될 거예요. 금액이 커지면 100만원 가지고 투자하다가 1000만원 되고, 1000만원 가지고 투자하다가 1억이 되고, 1억 가지고 투자하다가 10억이 되면 1초봉 카운팅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10억이 100억 되고 100억이 200억 되면 1초봉 카운팅이 아까울 것 같으십니까? 그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업데이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1초봉 카운팅 했던 거 말씀드렸고, 그게 WXYXZ까지 마친 상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가 삼각형 A파, 내려올 때 WXY로 내려왔고 XZ로 삼각형 내려왔는데, 이 삼각형의 A파를 다시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삼각형의 A파, B파, C파를 진행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오거나 중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연장하는 파동, A, B, C, D, E로 올리는 파동으로 C파가 맞췄다, 진행 중이다, 결론은 낼 수 없지만 현재는 C파를 여기서 맞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 파동이 WX, Y, X, Z, G는 삼각형인데 여기까지 A, B, C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C를 더 진행하고 나서 D 올렸다가 E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내려서 556존에서 여기 있는 공비 라인에 안착을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뉴스 기사 보니까 리플 IPO 하다가 뭐 실패했다고 얘기 나오던데, 그게 비트코인하고 다른 코인 시장에 영향을 좀 줬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고, 그러면 556존으로 왔다가 공비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여기서 이 파동 끝나고 내려오는 파동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냐 궁금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WXYXZ로 올렸는데 WXYXZ로 올라간 여기까지가 A파다, 밑에 WXY도 A파의 일부다 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A, B, C, D, E로 진행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ABC로 올리고 W, X, Y로 올렸을 가능성은 없냐?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세부 카운팅은 제가 안 했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ABC로 올렸고 여기가 삼각형으로 올렸으면 WXY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까지 C파로 볼 수 있지 않냐. 여기까지 A파, B파, C파 하고 D파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여기 올라간 게 2파 올렸으면 어쩔 건데 여기까지 2파였을 가능성은 없냐? 1초봉 카운팅 안 하면 여기 2파였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답변을 못 합니다. 여기 파동이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WXYXG로 마감했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삼각형하고 ABC 두 번 해서 WXYXG로 마감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으로 마감한 게 되는 거죠. 삼각형이 아니면 이 파동이 D파가 되면, 큰 파동으로 D파가 되면 여기서 마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마감이 되냐 안 되냐? WXYXG면 2파 마감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2파가 됐어.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던 WXY를 떼놓고 카운팅을 해보시자고요. WXY 떼고 A, B, C, D, E 하면 WXYXG로 마감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감되는 거죠.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여기 A, B, C로 카운팅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A파, B파 저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카운팅은 될 것 같긴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X파 카운팅은 거의 대부분이 다 되더라고요. 이게 수렴형이거나 불규칙으로 카운팅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고점에서 저점 카운팅은 거의 대부분이 X가 되고 그게 B파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카운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ABC가 되고 뒤에 있는 파동이 삼각형이 되면 WXY로 카운팅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C파가 너무 작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고점 달랑 요거 넘기고 C파를 올렸다고 보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피보나치 모멘텀을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파동이 C파하고 D파로 진행했다가 E파를 다시 올리려면 얘는 618 이상 되돌림이 오면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WXY로 C파를 마치고 D파 내려다가 E파 올림 파동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618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오리 구간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고 밀리느냐. 만약에 밀리게 되면 DD 라인이 여기에서 여기 라인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못 올라간다가 아니고 다시 재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C파 고점으로 보기에 너무 턱걸이를 했다는 거죠. 고점 넘기는 거.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가 5, 6 구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 618을 뚫고 내려오면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DD 라인이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내부 유동성과 수급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다 모르기 때문에 파동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각자 비트코인의 내부 유동성, 수급 상황은 따로 체크를 하셔서 파동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파동은 현재 여기 DD라인 접점을 세 군데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렌릴리가 얘기한 BBB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B파를 다 만지고 올라갈 때 BBB 라인이라고 하면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책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BBB 라인보다는 DDD 라인, DDD, 델타 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남아있는 공간, 이 공간을 채우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채우다가 시간적으로 좀 더 밀어주면 더 안정적인 DD 라인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하락을 시작하는 라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락을 시작하더라도 일단 여기 있는 고점을 건드리고 내려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확인된 DD 라인, 현재는 DDD 라인이죠. 이 라인을 유지하면서 고점 갱신하는 타이밍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세부 카운팅을 따로 한 건 없습니다. 워낙 지금 DDD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채우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댓글 얘기를 잠깐 추가로 드리면 여기가 델타인지 브라보인지 카운팅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여기가 알파가고 여기가 브라보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글렌릴리가 A, B 또 A, B 해서 브라보 BBB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1초봉 카운팅하면서 들었는데 그거는 글렌릴리가 실제로 B파 카운팅을 해서 한 건지 B파로 보여서 그랬는지 그걸 알 길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세부 카운팅을 해보니 DDD가 추세선 유의성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DDD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파동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끝도 없이 내려갈 것 같은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WXYXG로 마지막 파동 구성했다고 얘기 드렸죠. 어제 파동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채우고 나서 저점 테스트
리셋 하고 이 DD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아마 여기 진행된 D파, 델타는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거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위에 터미널이 만들어져서 ABC로 내려와서 미달을 만들고 올라가면 X파 만든 거죠. 만들고 올라가면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장 열렸을 때 5초봉 열고 확인을 하다가 터미널 같아 보이는 게 있으면 1초봉을 엽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미널 같아 보이는 파동이 하나 있었는데 보이드가 됐어요. 근데 또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초봉 열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보여주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본래 목적이 파동 카운팅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파동 카운팅 한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파동 카운팅을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파동 카운팅은 각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다른 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시더라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은 스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처음에 카운팅 했던 게 여기에 ABC 하나이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렸는데 여기서 ABC, ABC, X로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BC로 두 번째 ABC가 내려오는 걸로 카운팅을 해야 되는 파동이었어요. 그래서 WXY로 내려온 파동이라서 여기 파동이 ABC, ABC, ABC로 그냥 카운팅을 해서 WXYX로 카운팅을 해서 1, 2, 3, 4, 5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졌던 WXYXG 하고 ABC 이렇게 카운팅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 ABC 한 개 처음에 그 다음에 X, WXY로 X 그 다음에 ABC, Y, XZ로 여기까지 3파가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미널이 만들어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마감 부분에 확인을 했더니 마감 후에 불규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터미널은 마감 후 불규칙이 나오지 않는 걸로 제가 어쌔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또 못 찾았던 다른 리셋 파동이 있을 거다 하고 다시 찾은 거죠. 그래서 찾은 게 얘입니다. 여기 노멀 임펄스 있었던 거 얘 가지고 앞에 거를 리셋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ABC로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ABC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ABC 세 번째 거 하고 ABC로 B파 만든 거죠. 그래서 얘를 WXYXZ로 ABC로 해서 얘를 먼저 묶어야 됩니다. 1차 리셋을 하고요. 여기 ABC하고 여기 ABC 여기 ABC에서 이 세 개가 다시 이렇게 ABC로 리셋이 됩니다. 아 근데 너무 길지 않나? 이게 리셋이 되나? 하고 피보나치 확인을 했더니 반올림에서 리셋이 돼요. 얘죠. 조금 짧아 보이지 않습니까? 짧아 보이는데 이 저점이 3673이 됩니다. 반올림 했단 얘기죠. 그래서 반올림에서 피보나치 38이 구성하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더라. 그것도 확인을 하고 얘도 이렇게 해서 보이드가 되더라. 이게 1, 2, 3, 4, 5가 진행되는 와중에 1파와 2파가 리셋이 돼버렸으니까 얘는 5연장 터미널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보면 좀 밑에 여기 5연장 터미널이 마감 안 된 거 그거 확인하는 것도 보셔야죠. 그것도 나중에 직접 파동 카운팅 할 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첫날 만날 파동 카운팅 대신 해드리는 유튜브 채널이 아니잖아요. 리딩방 아니니까 어차피 직접 파동 카운팅 하셔야 되니까 자꾸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전부 다 알 필요도 없고 중요한 고비마다 카운팅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이제 C파, D파, E파로 내려왔다고 보고 WX, Y, X, Z 했는데 불규칙으로 얘가 ABC, ABC, ABC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죠. 불규칙이 나온 겁니다. 터미널에서는 불규칙 없다. 그거는 제 가설입니다. 터미널 어떻게 맞히는지 어떤 책에도 없으니까 한 2년 동안 카운팅 하면서 제가 세워놓은 가설이니까 책에 없는 내용 얘기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터미널의 마감에는 불규칙이 없더라 하는 것만 일단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보고 아 터미널 못 만들었네 하고 다시 올라가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터미널 만들지 못한 거를 확인하고 카운팅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저점을 건드릴 수도 있고 안 건드릴 수도 있는 시점이죠. 얘를 건드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안 건드리고 그냥 이 안에 있는 공간만 채우고 이렇게 가득 채우고 나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내일까지는 이 공간 채우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밀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공간만 채우는 색칠 작업만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이 큰 DD 라인은 훼손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지가 될 걸로 보고, 만약에 더 밀어내리면 DD 라인이 옮겨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내려가는 파동이 아니고 DD 라인을 미는 파동,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조해서 파동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스닥도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아니고 테슬라도 아직 5, 6 구간에서 바닥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DD 라인 뚫고 올라가면 다시 이 팔을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얘기 나오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99%까지는 쉽다, 나머지 long tail of distribution 이 얼마나 어려운지 99.9999999 100%를 완성하지 못하는 거는 고사하고, 나머지 1%의 엣지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으로 잘 해봐라, 굿럭, 그 얘기가 백전노장 베테랑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아주 든든했습니다. 전투에는 한 번도 참가해본 적이 없는, 하지만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게임을 다 마친 그런 군인이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실제 상황하고 다른 그런 엣지 케이스를 조우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올지, 그 작은 엣지 케이스 때문에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비나테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